왔구나. 또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전문학 10강 완성이라는 강의가 나왔습니다. 자, 이 교재 선생님이 정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만든 교재입니다. 이 교재 선생님하고 같이 언박싱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표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가 막히죠? 표지가 깔끔하고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고전문학 쉽게 읽는 방법 완벽 전수. 고전문학 10강 완성. 신영균이. 표지만 이쁘냐? 그럴 리가 없죠. 안에 내용도 쩔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교재를 통해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들이 여기 이제 써 있어요. 고전문학 해석이 잘 안 되는 친구들 필수 수강, 그리고 고전문학 원문 잘 못 읽는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줄 거고, 그 다음 고전 산문 쉽고 빠르게, 고전 소설 읽을 때 시간 오래 걸리잖아. 그걸 빠르게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을 전수하는 그런 강의 되겠습니다. 이 고전문학 10강 완성은 선생님 강의 중에서는 스테디셀러예요. 스테디셀러가 뭔지 알고 있는가? Nope. 꾸준히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는 그런 강의란 얘기지. 보통 EBS 강의나 이런 것들은 특정 시기에 학생들이 몰아서 듣는 경향이 있는데, 이 강의는 1년 내내 수강생들이 꾸준히 이제 유입되는 그런 강의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스테디셀러 강의다. 알겠죠? 자, 교재 안쪽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어이구,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기존 사진은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애들이 그 사진이 그렇게 꼴보기 싫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제자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고른 사진이 이 사진이에요. 이것도 꼴보기 싫다고? 그냥 보세요. 이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자, 고전문학 10강 완성. 타이틀이 딱 멋지게 들어가 있고, 안쪽 보니까 교재가 그렇게 두껍지는 않습니다. 두께 보이죠?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요. 페이지 수로 보면은 볼까? 113페이지예요. 선생님, 113페이지로 고전 문학을 끝낼 수가 있나요? Of course, why not? Absolutely. 무조건 끝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자, 이 강의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고전 문학 작품을 다 섭렵하겠다. 이걸 목적으로 하는 강의가 아니에요. 스스로 고전 문학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강의. 다시 말하면 한 작품 한 작품에 매몰되는 강의가 아니라 방법론을 제시하는 그런 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껍지 않은 교재이지만 고전 문학을 스스로 읽어낼 수 있는 모든 방법, 그걸 다 담고 있는 강의야. 알겠죠? 자, 목차 한번 보겠습니다. 파트 1, 고전 시가. 고전 시가의 흐름 한판 정리하고, 그 다음에 고전 시가를 쉽게 읽어내는 방법, 원문을 읽는 방법, 그리고 고전 시가 필수 개념, 그리고 고전 시가 실전 연습,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고전 산문도 마찬가지예요. 고전 산문의 흐름 한판 정리를 하고, 선생님 이게 뭡니까 한판 정리? 뒤에서 보여줄게요. 고전 산문 쉽게 읽는 방법론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고전 산문 필수 개념, 고전 산문 실전 연습,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한번 안쪽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1, 고전 시가부터 딱 들어가면 뭐가 나오느냐? 고전 시가의 흐름 한판 정리. 자, 이걸 왜 넣어놨느냐? 사실 여러분들 문학 교과서에 보면은 구체적인 작품 나오기 전에 이렇게 각 시대별 어떤 장르에 대해서 소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내신에도 그런 부분을 잘 출제하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제대로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야. 선생님이 단언컨대 제대로 공부한 적이 진짜로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알아두면 고전 문학을 딱 봤을 때, 아, 이건 장르가 이렇게 되구나. 그렇다면 운율이 이렇게 되겠고 이런 방향으로 읽어 나가야겠구나 라는 전반적인 틀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고전 시가의 흐름 한판 정리, 이걸 선생님이 깔끔하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고대가요, 향가, 한시, 고려가요, 경기체가 우리나라 역사상 각 시대별 유행했던 모든 장르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은 거야. 선생님,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다 외워야 되나요?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지. 수업 시간에 이거 다 다뤄줄 겁니다. 알겠죠? 자, 보통의 고전문학 강의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시대별로 작품을 쭉 정리하는 방식.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고대가요, 향가, 한시, 고려가요, 시조, 가사,
이렇게 작품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 강의들은 많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왜냐? 선생님이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건 모든 개별 작품들을 감상하자. 그렇게 주면은 강의가 한 1000강은 돼야 될걸? 그걸 목적으로 하지 않거든. 수능 시험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능력이 뭐냐? 고전문학 파트에서 수능 출제위원들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능력 자체가 너네 이 작품 공부했니? 이게 아니에요. 이 작품 처음 볼 수도 있는데 본인의 능력으로 내용을 스스로 읽어낼 수 있니? 스스로 파악할 수 있니? 요걸 물어본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수능 출제 원리에 맞게 스스로 고전 문학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기르는 게 목적이에요. 시대별로 작품 나열식으로 이렇게 구성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메타 인지 학습법이라고 들어봤어요? 그냥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지식보다 어떻게 하면 이 전반적인 지식을 머릿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어떤 방법론을 가르치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메타인지 학습이라고 하지, 그걸 목적으로 하는 고전문학 강의야. 이건 거의 뭐 고전문학 강의의 뭐라고 그럴까? 혁명이라고 할까?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고전시가 쉽게 읽는 방법. 고전시가 원문이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보통 해석되어 있는 거 옆에다가 펼쳐놓고 요게 요런 뜻이구나, 요게 요런 뜻이구나, 거의 무슨 외우듯이 달달달달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잖아.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고전문학 원문이 출제가 되면 이런 방식으로 읽어야 한다. 고전시가를 쉽게 읽는 5가지의 방법, 이걸 일단 고전시가 첫 시간에 가르칩니다. 알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고전시가 필수, 최소한 이 정도 어휘들은 알고 시험장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고전시가 필수, 여기 나온 어휘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휘풀이를 안 줘. 어휘풀이를 안 줬는데 선택지에서는 그 내용을 물어봐. 그런 걸 우리가 고전 필수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고전시가 필수어를 한번 쭉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고전시가 필수 개념이 나옵니다. 선생님, 고전시가에 필요한 필수 개념이 현대시와 다르게 따로 있는 건가요? 있어요. 고전시가에 유독 잘 나오는 그런 필수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걸 선생님이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 보기 좋게 표의 형태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선생님의 다른 교재들도 특징이 뭔지 알죠? 문법 교재도 그렇고 국어는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교재도 그렇고 모든 개념 부분은 표 형태로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지. 그래서 이것도 고전시가에 필요한 필수 개념들을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 각각의 개념 밑에는 그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원문으로 제시를 해놨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개념 하나씩 배울 때마다 원문을 읽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면 고전시가 필수 개념 01 시어. 고전시가에 쓰인 시어들은 이러한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그리움이나 외로움, 이별의 정한을 나타내는 시어들은 이런 게 있는데 예시작품, 이런 작품을 함께 살펴보자. 자연 속의 삶을 추구하는 시어들, 이런 것들이 있다. 해당 작품은 이런 게 있다. 유교적 사상이 반영된 시어들, 이런 것들이 잘 나오고 이런 작품이 있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과 같이 쭉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넘어가 보면은 고전시가 필수 개념 2번째, 화자. 물론 현대시에서도 화자는 중요해요. 그런데 고전시가의 화자는 현대시의 화자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고전시가의 화자의 특성, 이런 특성이 있다. 예시작품 이런 것들이 있다. 예시작품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꼼꼼하게 하나하나 원문 읽는 방법과 함께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볼 거예요. 알겠죠? 굉장히 교재가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부분 한번 볼까? 이 부분? 고전시가에서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개념들, 뭐 비판적, 풍자적 태도는 이런 건데 이런 작품이 그에 해당한다. 체념적 태도는 이런 걸 말하는데 이런 작품이 해당 작품이고, 그 염세적이고 도피적인 태도라는 건 이런 건데 이런 작품이 거기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이렇게 사례와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고전시가 필수 개념 3번째, 표현법 운율. 고전시가에 유독 잘 나오는 표현법. 자, 비유적 표현.
동동이라는 작품에서는 여기에 비유적 표현이 쓰여 있고 매화사에서 쓰인 관습적 상징, 반어와 역설, 정석가에서 여기 보면서 여러분들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동동, 정석가 이런 거 올해 EBS에 실려 있는 작품 아닌가요? 맞아요. 올해 EBS에 수록된 작품들을 대거 예시 작품으로 수록해놨어. 다시 말하면 이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 EBS 고전문학 파트도 동시에 공부가 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고전시가 필수 개념 네 번째, 미적 특질. 여러분들 뭐 숭고미, 우아미, 비장미, 골개미 이런 말 들어봤죠? 그와 관련돼서 개념을 제시를 하고 그에 해당하는 해당 작품도 보면은 니미오마 학원을 EBS 수능 특강에 수록된 작품이죠. EBS 작품들을 바탕으로 해서 개념을 같이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고전시가 필수 개념 다섯 번째, 주제의식. 남녀 간의 사랑 또는 이별, 해당 작품은 이런 거. 자연에 대한 사랑, 자연 친화, 해당 작품은 이런 거. 불교나 유교 사상과 관련 있는 해당 작품은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쭉 개념을 같이 배우게 됩니다. 고전 시가와 관련 있는 모든 필수 개념을 다 다루고 있어요. 알겠지? 개념이 끝났으면 뭐 해야 되죠? 그렇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겠지? 고전 시가 실전 연습 1회, 2회 이렇게 나눠놨는데 왜 회차별로 나눠놨냐면은 난이도별로. 그래서 1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 그리고 2회로 넘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지문, 어려운 문제들. 이런 식으로 난이도 순으로 올라가게끔 구성을 해놨습니다. 고전 시가 파트를 본 기분이 어때요? 당연히 기가 막히겠지. 기가 막히게 교재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전 산문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역시 고전 시가처럼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전 산문의 흐름, 한판 정리, 가전체 문학, 한문소설, 영웅소설, 가정소설, 애정소설, 판소리개 소설 이렇게 장르별로 구별을 해가지고 고전 산문의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고전 시가처럼 뭐가 나와? 고전 산문을 쉽게 읽는 방법. 왜 고전 산문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고전 소설도 있지만 고전 수필도 있고 고전 극문학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전 산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고전 산문 쉽게 읽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읽어주면 된다. 예시 작품을 바탕으로 읽는 방법을 가르칠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장르별로 작품들을 쭉 나열해 놓고 이런 작품 배웠으니까 좋죠? 이게 아니야 강의의 목적이. Nope.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문의 내용을 읽어낼 수 있느냐 이걸 가르치는 걸 목표로 하는 강의란 말이에요. 쉽게 읽어내는 방법 같이 연습해 볼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고전 시가처럼 고전 산문에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필수어라는 게 있겠죠? 고전 산문 필수어도 고전 소설에 잘 쓰이는 말, 그리고 남에게 자신을 낮추어 표현하는 말, 호칭, 관직명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해가지고 필수어를 넣어놨어요. 역시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같이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넘기면 이제 고전 산문 필수 개념이 나오겠죠. 자, 인물과 관련해서 고전 소설의 인물은 이런 특징이 있다. 해당 작품은 이런 작품이 있다. 고전 인물의 유형은 이런 인물이 있다. 해당 작품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예시 작품과 함께 살펴볼 거예요. 개념 밑에는 그에 딱 떨어지는 해당 작품들이 예시로 다 제시가 되어 있어요. 알겠죠? 고전 산문 필수 개념 두 번째, 갈등. 고전 소설 갈등의 유형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해당 작품은 이런 거다. 고전 소설에 유형화된 갈등, 신분 갈등. 해당 작품은 뭐 홍길동전. 사회 부조리와의 갈등. 해당 작품 양반전. 국가적 갈등. 해당 작품 박시전. 이런 식으로 개념 그리고 해당 작품 같이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고전 산문 필수 개념 세 번째, 사건과 구성. 고전 소설의 사건들은 독특한 특징이 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현대 소설과는 이런 점에서 좀 다르다. 쭉 같이 개념을 살펴보고 해당 작품. 자, 고전 소설에 드러나는 구성의 특징. 뭐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환몽 구조, 해당 작품은 이런 작품이 있고 적강 구성, 해당 작품은 이런 작품이 있다. 알겠죠? 고전 산문 필수 개념 네 번째, 표현법과 문체.
고전소설은 과장된 표현을 많이 쓴다. 예를 들면 이런 거. 한자어를 많이 사용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이렇게 한자어가 많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서술자의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 개입이죠. 서술자 개입이 많이 나온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것들을 같이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고전산문 필수 개념 5번째, 주제와 배경. 고전소설의 주제는 현대소설과 이런 면에서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을 쫙 유형화해가지고 배우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고전산문에서 배경의 역할, 이런 것들이 있고 해당 작품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걸 같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개념을 다 배우면 그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실전 문제가 나오겠죠. 실전 문제 역시 고전산문도 어떻게 제시가 돼 있을지 짐작이 되죠? 회차별로. 근데 회차가 진행될수록 난이도가 어떻게 된다? 어려워진다. 한번 볼까요? 1회 실련인 작품은 춘향전, 그리고 구운몽, 유명한 작품들이죠. 자, 근데 뒤로 넘어가면 황새결송, 점점 약간 생소한 작품들이 나옵니다. 채봉감별곡,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소설만 실려있는 게 아니라 고전 극문학, 봉산탈춤, 이런 고전 극문학도 수록을 해놨어요.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에 간혹 출제되는 신유형, 예를 들면은 문학 이론, 그리고 해당 작품이 결합된 신유형, 이런 신유형 지문 구성과 문제들도 수록을 해놨습니다. 가히 완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 뒷부분에는 정답 및 해설 이렇게 나오는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이거 하나 약속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대한민국의 모든 고전문학 작품들을 다 다뤄줄 수는 없잖아요. 그건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 최소한 어떠한 작품이 출제되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의 눈으로 그 작품을 분석할 수 있는 눈을 기르는 거, 여러분들 스스로의 머리로 작품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가지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고전문학 굉장히 정말 지루하고 고리타분할 수 있는데 수업을 엄청나게 깔깔거리면서 들을 수 있도록 재밌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릴게요. 알겠죠? 자, 교재본 소감이 어때요? 표지부터 내용까지 기가 막히죠? 자, 선생님이 정성스럽게 사인을 해서 또 이제 보내줄 테니까 이 교재를 가지고 싶은 친구들은 일단 첫 번째, 이 교재를 본 소감, 그리고 두 번째, 앞으로의 학습 포부, 그리고 세 번째,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10명을 선정을 해서 선생님이 응원 문구와 함께 사인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교재를 본 소감. 두 번째, 앞으로의 학습 포부. 다시, 뭐지 세 가지가? 맞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야? 메일 주세요. 아, 맞아. 자, 교재를 본 소감이 어때요?